안녕하세요. 수다 먹던 기절 스토리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소소한 오락거리를 찾게 되는데요. 다양한 놀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도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친목 도모를 위해 하는 건전한 동양화 놀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언택트 시대이니까 온라인상에서도 동양화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 맞이 동양화 이야기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시작에서 동양화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동양화를 하는 도구를 화투라고 하지요. 화투의 한자를 풀이해보면 꽃의 싸움입니다. 일본어로는 하나후다이니까 화투는 우리나라에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화투는 총 48장으로 4장씩 1월부터 12월까지 이 12달을 상징하고 있는데 각 달을 상징하는 화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 딱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그림 딱지를 가지고 하는 놀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48장의 그림 딱지로 고수톱, 섰다, 막고 등 다양한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투는 일본의 하나우다가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시작된 놀이인데요. 유명한 게임 회사인 닌텐도가 하나우다를 처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하나우다를 만든 회사이긴 했습니다. 1887년 하나우다 회사로 시작해서 100년 동안이나 하나우다와 카드를 만들다가 1983년 가정용 게임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우다를 만들어서 번 돈을 투자해서 이 게임 회사로 성장을 한 것이네요. 그럼 하나우다는 일본 고유의 놀이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세기 후반 일본이 포르투갈과 무역을 시작한 시절 포르투갈의 선교사를 통해서 포르투갈식 트럼프 카드 놀이인 카루타가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카드 놀이를 일본식으로 바꾸어서 텐쇼 가루타라는 놀이를 만듭니다. 이 텐쇼 가루타가 변형된 것이 바로 하나후다인 것이죠. 가루타를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이 사행성 놀이는 해롭다라고 생각한 에도 막부가 1780년에서 1790년대 가루타를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자 가루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카드에 왕, 여왕, 숫자, 스페이드 등을 없애고 일본식 그림을 그려 넣어서 하나우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각 계절에 맞는 그림을 맞춰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게 되죠. 하나우다가 유행하던 당시 일본은 우키요의 하풍이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하풍은 처음에는 게이샤나 가부키 배우, 이 스모 선수들처럼 당대 유명 인사들을 그리다가 19세기에 들면서 풍경 묘사에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우다의 그림이 이 우키에요 화풍과 결합을 해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 이 화풍으로 1월부터 12월의 그림이 완성되게 되죠. 하나우다에 나타난 월별 풍경화는 일본의 전통적인 정형시인 와카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송학 그림은 미나모토 무네유키의 늘 푸른 소나무 봄이 찾아와 한층 더 푸르네 라는 와카에서 그 풍경을 연상한 것입니다. 이 1월 하나우다 그림을 보시면 쨍한 초록빛 소나무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일본은 설날부터 일주일 동안 소나무와 대나무로 장식한 카토마츠를 집 앞에 놓아두고 조상신과 복을 맞아들이는 세시풍속이 있을 정도로 소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상징하는 새인 학이 그려져 있는데요. 일본에서 학은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새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달도 살펴볼까요? 2월은 어떤 그림이죠? 2월은 바로 메조입니다. 키노츠 라유키의 와카, 휘파람새가 우는 것은 흰 매화꽃 색깔을 구별할 수 없게 하는 흰 눈이 내리기 때문이리라 에서 유래된 그림인데요. 이른 봄을 맞이하는 꽃, 매화와 초봄을 상징하는 새, 휘파람새를 그려서 봄맞이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운 2월임에도 꽃을 피워서 봄을 불러내는 이 매화는 불로장생을 상징하고 있고 또 꽃잎은 모두 5장인데요. 각각 복, 록, 수, 희, 재, 오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월은 계절에 딱 맞는 그림 벚꽃입니다. 일본어로는 사쿠라, 일본을 대표하는 꽃이기도 한데요. 이 벚꽃 아래 보이는 이 부분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은 만막이라는 야외용 장막으로 지금도 경조사가 있을 때 천막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장막이라고 합니다.
벚꽃이 활짝 피는 봄, 벚꽃 아래 이 장막을 치고 마음 편하게 벚꽃을 즐기고자 하는 그림이니까 그만큼 벚꽃을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여기 띠가 있는 모양 보이시죠? 우리나라 화투에서는 홍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하나오다에서는 미요시노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시노는 벚꽃으로 유명한 나라연의 한 지명이고 미는 존경, 공손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이 지역의 벚꽃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네요. 4월의 그림은 집 앞 연못가에 등나무꽃은 피어 물결에 일렁이는데 산두견새는 언제 날아와 울어주려나 라는 와카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 식물을 흑사리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식물은 4월의 등나무입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마에 장식하기도 하고 가문의 문양으로 쓰이는 등 일본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식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와카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두견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5월 꽃창포, 아리와리노 나리히라라는 가인이 읊은 와카, 입어 익숙해진 당이처럼 사이좋은 철을 홀로 두고 와 이 아름다운 꽃을 보니 멀리 떠나온 여정이 사무치도다 에서 유래된 그림인데요. 이 와카에서 말하는 꽃이 바로 5월 꽃창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초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습지에서 자라는 관상식물이니까 난초일 리는 없겠죠. 와카에서 철을 두고 와 사무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리와리노 나리히라는 사실 불륜을 저질러서 야스아시라는 곳으로 추방을 당했는데요. 일본식 정원에 있는 이 야츠아시, 즉 팔교라는 다리가 살짝 보이는 그림이 있는데 이 8개의 판으로 이어져 있는 팔교 위에서 꽃창포를 보고 아내가 있는 교토를 그리워하며 지은 와카라고 합니다. 6월의 문양은 무엇인가요? 바로 목단, 즉 모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모란을 고귀한 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가문 문양에 많이 쓰이는 꽃이 바로 이 모란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화투의 꽃 모양은 좀 다르게 생겨서 저는 사실 장미인 줄 알았는데 장미가 아니었네요. 7월에 그려져 있는 식물은 쌀이인데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멧돼지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멧돼지가 쌀이나무를 깔고 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그림 속에 그려져 있다고 하고 또 7월이 멧돼지 사냥철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9월은 가는 길 끝에는 하늘도 하나 되는 무사시노의 초원 위로 얼굴 내미는 달림이라는 와카에서 유래된 문양입니다. 가을을 나타내는 7가지 식물 중 하나인 스스키라는 억새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둥근 달이 그려져 있는데요. 8월 15일이 달 구경하는 오츠키미라는 명절이어서 달이 함께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찾아오는 기러기가 억새풀 위로 날고 있네요. 자, 이제 9월입니다. 9월의 꽃은 국화. 일본에서는 중양절이라고 해서 9월 9일에 국화를 감상하고 술잔에 국화 꽃잎을 띄어 마시며 장수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고 또 국화꽃을 좋아해서 많이 재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천안가의 문장도 16잎의 국화꽃 문양이지요. 여기 국화 옆에 놓인 붉은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이 붉은 문양의 정체는 바로 술잔인데요. 술잔에 목숨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양절에 이 국화주를 마시며 장수를 기원하는 세시풍속 때문에 이 목숨수가 새겨진 술잔이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10월 단풍. 단풍잎이 늦가을 비가 지는 산속의 저녁. 가을비에 젖은 숫사슴. 짝을 찾아 홀로 울고 있구나. 후지와리노 이에타카의 와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단풍과 사슴이 같이 그려져 있는데요. 단풍이 물드는 10월은 사슴 사냥철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네요. 와카에서 언급된 가을비에 젖은 숫사슴이 홀로 우는 이유는 짝이 사람들에게 사냥당했기 때문이라니 알고 본 사슴은 더 슬퍼 보이네요. 하나우다의 11월은 참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휘영청 늘어져 있고 우산을 든 사람과 그 아래 개구리가 보이지요. 이 사람은 헤이안 시대의 일본 3대 서예가 중 한 사람인 오노도후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글씨 연습을 하다가 좀채 나아지지 않자 붓을 던지고 밖으로 나와 배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불어난 물을 피해서
버드나무 가지 위로 뛰어 오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개구리가 나뭇가지 위로 뛰어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않으리 하며 열심히 노력해 후대에 이름을 남긴 서예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문양의 초록문은 라쇼몽이라는 문인데 여기서는 이 문을 저승으로 가는 문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저 문 뒤가 저승 세계인 것이지요. 번개 사이로 내려오는 저 소는 일본식 도깨비인 오니이고요. 떨어진 북을 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의 문양은 오동잎입니다. 오동잎이 떨어지는 계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닭처럼 생긴 동물은 사실 봉황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나오는 오동은 벽오동을 말하는 것으로 영물인 봉황이 벽오동 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벽오동은 고귀하고 품이 있고 빼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일본 천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똥이 된 것은 오동이라는 발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화투에서 이 똥 문양은 11월의 문양이고요. 조금 전 소개한 하나우다의 11월 문양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2월 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상 오동나무 잎이 더 빨리 지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이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하나우다는 광복 이전에는 주로 상류층이 즐기는 놀이였다가 광복 이후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즐기는 놀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1956년 10월 29일 경향신문이 기사를 하나 올리게 되는데요. 외색 화투는 정부 시책에 의하여 말소 폐지하고 그 대체로 미장특허 제323호 새화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탄생한 화투는 1960년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980년대는 어디서든 모이면 화투를 하는 풍경을 보이게 됩니다. 화투가 처음 유행했을 때는 한지를 여러 장 겹쳐서 굳히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훼손율이 높고 제작 시간도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화투가 전국구 놀이가 되면서 플라스틱 화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고 생산 단가를 낮추려다 보니 그림과 색감을 단순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월의 송학, 사실 저는 선인장 사이를 걷는 두루미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 송학의 의미를 원본 그림을 보고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등나무여야 할 이 그림이 흑사리처럼 보이게 되었고 함께 그려져 있는 두견새는 비둘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견새를 불운의 새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러기가 날고 있는 이 아래 그림은 이렇게 시커멓게 표현이 되고 억새는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8월을 공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지화된 그림도 있는데요. 바로 이 갓을 쓴 선비입니다. 오노도후라는 이름의 서예가는 도포를 입은 선비로 변신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 그림의 정체를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요. 버드나무 아래를 날고 있는 제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화투에서는 홍단, 청단, 초단 등 모두 10개의 띠가 있는데요. 일본의 적단책, 청단책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단자쿠, 즉 단책은 원래 일본 전통 시가를 적을 수 있는 종이인데 7월 7석이 되면 이 단책에 소원을 적어서 대나무에 걸어놓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단책 중 빨간 단책을 아카탄, 즉 적단이라고 하고 파란 단책을 아오단, 즉 청단이라고 하지요. 자, 우리나라 화투는 2월 휘파람새, 4월 비둘기, 8월 기러기 이렇게 새 5마리를 모으면 고돌이가 되고 5점이 만들어지는데요. 하나우다에서는 이노, 즉 7월의 멧돼지, 시카, 즉 10월의 사슴, 초, 즉 6월의 나비 이렇게 이누시카초를 만들면 5점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일본에서 유래된 화투, 그러다 보니 화투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사양성 게임이기도 해서 자제를 권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화투놀이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처음 시작은 일본의 하나우다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미 현지화가 된 놀이가 아닌가,
오히려 일본은 하나우다를 거의 즐기지 않고 우리나라식 화투가 일본으로 역수출되어 화투로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그러니 이제 화투는 한국화된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화투 그림을 재해석한 재미있는 그림의 화투들도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은 화투, 동양화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덕 귀질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